자, 고개 드시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네. 자, 근데 오늘 수업 왜 이렇게 많이 빠지셨어? 아직 보니까 빈자리가 많이 보이네요. 자, 교재는 여러분 64페이지 편입니다. 오늘 64페이지 편 오시고 취득세 오늘 그 지방세 들어갈 차례죠. 취득세 자 64페이지 편 오시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우리 징수 방법 배웠어요,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. 그래서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느냐 그러면 징수 방법, 신고납부 방법이라는 게 있었죠. 신고납부 방법은 납세 의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유치에게 신고하고 신고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이죠. 이 신고납부를 자 불성실했다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? 네? 가산세가 적용되고 가산세가 과세권자가 이제 납세의무자가 이제 신고납부 했었는데 불성실하면 가산세 적용되고 가산세부터는 납세의무자가 1차로 신고납부 안 했으니까 2차적으로 과세관청에서 세무공무원이 다시 세금 계산해서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 계산해서 그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요 가산세를 합해가지고 납세에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. 그죠, 여러분들? 근데 그 고지서를 받고서 세금을 또 미납부했다. 어떤 제재를 받는다? 가산금이 적용됩니다. 이렇게 원칙 신고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는 납세 고지서를 발부했어요. 즉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지방세가 있습니다. 신고납부 원칙으로 한 지방세 어떤 게 있습니까? 취득세, 등록면허세,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죠.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, 특정자원분, 지방소득세, 지방소비세, 또 지방교육세, 취득세, 등록면허세, 부가세, 일대 지방교육세. 부가세들은 그냥 본세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죠. 예. 그 다음에 보통징수 방식이라는 것은 과세관청에서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. 근데 그 납세 고지서를 받고서 세금을 미납부했다. 납부기 안에 미납부했다. 어떤 죄를 받습니까? 가산금이 적용됩니다. 이렇게 보통징수하는 지방세가 있는데 3가지만 알고 있어도 됩니다. 어떤 거요? 재산세, 그리고 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, 특정 부동산분, 그리고 재산세,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, 얘네들 등등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정부부가세하는 국세가 있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? 종합부동산세, 정부부가세 원칙으로 합니다. 근데 상속세, 증여세도 정부부가세 합니다. 그래서 종부세, 상속세, 증여세, 얘네들 정부부가세 원칙으로 한다는 거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 3가지 정도만. 그 다음에 나머지 국세들은 뭐 웬만하면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. 국세. 그래서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, 법인세, 부가가치세 등등 신고납부입니다. 종합부동산세도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, 여러분. 그죠? 예.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 징수 방법에 또 원천징수, 국세에서는, 지방세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뭐라고 합니까? 특별징수. 자, 지방세나 국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게 할 때 국세에서는 원천징수, 지방세에서 뭐라고 한다? 특별징수. 그래서 취득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없는데 등록면허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, 여러분들. 그 다음에 뭐 지방소득세 같은 애들, 소득세 같은 거,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하면서 지방소득세도 함께 떼서나니까 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, 여러분들. 그죠? 이거 배웠는데. 자, 그 다음에 또 우리 가산세라는 거예요. 가산세라는 것은 신고납부하는 세금, 신고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 적용되는 건데 얘는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해요. 그래서 행정벌적,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한다고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가산세는 지방세, 국세, 세목으로 한다. 이런 법령 규정이 있죠. 가산세는 지방세, 국세, 세목으로 한다. 그 말은 가산세는 조세에 어떻게 한다? 포함을 시킵니다. 가산세, 예를 들어서 20만 원 붙었다.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이 100만 원이면 합해가지고 120만 원 내라고 보내니까 가산세는 조세에 어떻게 한다? 포함합니다. 그래서 가산세는 국세, 지방세, 세목으로 하는데 다만 조세를 감면해 줄 때, 자,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을 시켜요? 포함시키지 않아요? 포함시키지 않습니다. 가산세까지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다.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한다? 포함하지 않는다? 가산세는 가산금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, 여러분. 뒤에 나온 가산금이 어떻게 그 앞에 가산세 포함돼요? 그 다음에 가산세 종류를 보면 가산세 특징 말씀드렸고 종류,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,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나눠줍니다. 그죠, 여러분들? 그럴 때
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%, 20%, 10% 깔아놓습니다. 부정부 신고, 부정 과소 신고 가산세는 40%고 그런 말 없이 무신고 가산세,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했다. 무신고 가산세는 몇 프로 납부할 세액의 20%.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인데 납부할 세액이 미달하게 신고했다. 과소 신고분 세액이 몇 프로? 10% 이렇게 정됩니다.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0.03% 1만 분의 3률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정되는데 납부불성실 가산세 지방세 같으면요 체납한 그 미납부 미달납부한 세액의 최대 몇 프로까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정될 수 있습니까? 75%까지만 적용될 수 있다는 거. 자, 그 다음에 가산금은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을 때 적용되는 게 가산금인데 가산금은 제재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체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하고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해야 하네요.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. 자, 그 다음에 가산금은 종류가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만 또 딱 지나도 체납세액이 몇 프로 깔아놓습니까? 3%. 학자들이 얘기합니다. 일반 가산금. 자, 적용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일반 가산금 3%에 더해지는 가산금이 있는데 계속 안 내면 납기 후 매 1월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몇 프로씩? 1.2%씩 1,000분의 12, 1.2%씩 중과상금 적용되는데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? 60개월까지만 중과상금 적용되고요. 그 다음에 중과상금 그러니까 체납세액이 1.2 곱하기 60이니까 중과상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72%, 일반 가산금 3%가 합치니까 가산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까지? 75%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거 배웠습니다. 그 다음에 중과상금 적용할 때 체납한 국세 100만 원, 지방세는 얼마? 30만 원 이상이에요, 미만이에요? 미만일 때 적용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자, 딱 30만 원이다 체납한 지방세가. 그럼 중과상금을 적용한다 안 한다? 한다는 거. 미만은 적용하지 않으니까 중과상금. 또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과상금 이런 거, 가산금에 관한 이런 규정은 적용한다 안 한다? 안 한다는 거. 국가 지자체에 대해서 당연히 국가나 지자체가 자기가 자기한테 조금 늦었다고 세금 갖다가 세금 갖다가 가산금 낼 수는 없으니까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. 자, 면세점도 배웠어요. 취득세는 면세점 적용되는 대표적인 세금인데 취득 가격이 얼마? 50만 원 미만에 이하여 이하일 때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.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취득세는 과세한다 안 한다? 50만 원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. 이하 과세하지 않으니까. 그리고 혹시 면세점에서 면적 나왔다 그러면 몇 제곱미터? 330제곱미터. 자, 금액 나왔다 그러면 1억 3,500만 원이 면세점입니다. 제3분 그 주민세하고 그다음에 종업원분 주민세에서 면세점 규정이 적용되는데 하여튼 면적하고 그다음에 금액만 기억하시고요. 혹시 모르니까. 그다음에 소액징수 면제 규정. 어떤 게 소액징수 면제 적용되느냐? 재산세,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, 지방소득세가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됩니다. 얘네들은 세액이 2,000원 미만일 때는 자, 징수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딱 재산세 고지서 한 장당 세액이 2,000원이면 징수한다 안 한다? 2,000원이면 징수한다는 거 여러분들. 자, 우리 배웠습니다. 비교적 잘 하고 계시는 잘 복습하시고 잘 복습을 했던 것 같고 자, 그런 분들이 또 계시는 반면에 시종일관 그냥 딱 다물고 그냥 나만 노려보고 있는 사람이 아침부터 무섭게 노려보지 말고 진짜. 자, 그다음에 대답을 하는 말이죠. 떠올리시면서 못 외웠으면 까먹었으면 빨리 다시 그렇구나 하면서 상기하시면 됩니다. 그다음에 뭐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계속 외우려고 노력하시고 까먹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는 게 시험장 갈 때까지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은 계속 반복해서 알려드립니다. 상기시켜드려요. 그다음에 우리 또 보시면 등록면허세 같은 세금들은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그래요. 나중에 이제 등록면허세 할 때 아직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기초입문과정을 공부했던 분들은 그래도 이제 중첩되고 내용들이 중첩되고 조금씩 내용이 이제 추가돼서 가기 때문에 대부분 내용들이 이제 1, 2월까지는 중첩이 돼요.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좀 이제 세목들을 알고 그러니까 외우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는데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세목들을 아직 안 배워서 등록면허세가 보고 뭐 이런 거 특히 낯설잖아요. 그래서 아직 와닿지 않고 외워도 금방 또 까먹고 휘발성이 더 강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한 순환 돌고 다음에 또 하고 할 때는 훨씬 나아집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러분요. 등록면허세는
등록면허세는 최저한세 규정이라고 그래가지고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최저한의 세금 받겠다. 그래서 부동산 등기